같은 얼굴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재벌가 후계자, 한 사람은 월급 180만 원 공장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똑같은 얼굴로 태어났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한 벌이 제 몇 달 월급이에요.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쌍둥이라고요? 그럼 결국 제 것이 필요한 거군요. 제 얼굴로 살다가 이제는 제 간까지요.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누려온 것의 절반은 제가 가져야 해요. 과연 이 두 자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태그룹 본사에서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50층짜리 반짝이는 유리 건물 안 대강당에는 기자들과 임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고 붉은 카펫이 깔린 런웨이 같은 통로가 있었어요. 그 끝에서 한 여자가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태그룹 후계자 김서진입니다. 28살 서진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샤넬에서 맞춤 제작한 네이비 정장은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고 진주 귀걸이는 조명에 반짝이며 그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은 강남 최고급 미용실에서 3시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었고 메이크업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한태그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는 서진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해외 유학을 다녀온 덕분인지 완벽한 발음으로 영어 단어들을 섞어가며 손짓 하나하나가 우아했고 미소 짓는 모습은 마치 화보를 찍는 것 같았어요.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느라 바빴습니다. 서진 양, 후계자로서의 각오는 어떠신가요? 해외 경험이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서진이는 그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정말 완벽한 재벌가 후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같은 시각, 서울 성북구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허리야. 정말 죽겠네. 수진이가 작은 플라스틱 공장에서 20kg짜리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손가락은 기계에 베인 상처들로 가득했고 손톱 사이사이에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3,000원짜리 작업복은 이미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공장 안은 정말 시끄러웠어요. 기계 소음이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고 플라스틱 녹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찜통 더위, 겨울에도 기계 열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일이 벌써 밤 9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14시간, 월급은 고작 180만 원.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겨우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수진이는 묵묵히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라도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수진아, 오늘 야근 또 해야 해. 주문이 밀렸어. 반장님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장님도 수진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이런 곳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이었거든요. 수진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형편이 못 되었어요. 야근 수당이라도 받아야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었거든요. 집에 가봤자 3평짜리 원룸에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근처
백반집에서 7,000원짜리 된장찌개 정식을 먹는 동안 수진이는 편의점에서 산 1,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그마저도 아껴 먹으려고 절반은 저녁에 먹곤 했어요. 가끔은 물만 마시며 하루를 버티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너 또 김밥 하나야? 이렇게 먹으면 몸이 망가져. 동료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였거든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집까지의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낡은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배터리가 30%밖에 남지 않아서 아껴 써야 했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집에 가면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는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태그룹 후계자 발표. 김서진 양 화제. 뉴스 제목을 보고 무심코 터치한 수진이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화면 속 그 여자는 수진이와 똑같이 생겼어요. 눈동자 색깔부터 입술 모양, 코의 형태,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각도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울보다도 더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수진이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황금 같은 조명 아래서 환하게 웃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자신감으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다워서 수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김서진, 28살. 수진이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이까지 똑같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하철이 덜컹거릴 때마다 수진이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왜 같은 얼굴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왜 저 여자는 그런 곳에 있고 자신은 이런 곳에 있는 걸까요? 신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자신의 모습을 지하철 유리창에서 확인해 봤어요. 기름때 묻은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너무 싸 보이는 옷차림. 같은 얼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수진이는 계속 그 영상을 돌려봤어요. 3평짜리 원룸의 작은 침대에 누워서 낡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그 여자의 모습을 한 프레임씩 살펴봤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혹시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늘 받아왔어요. 다른 아이들은 형제자매가 있는데 자신만 혼자였고 가끔 꿈에서 누군가와 함께 노는 꿈을 꾸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깨고 나면 늘 혼자였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는 그 여자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며 웃고 있었어요. 언니. 수진이는 꿈속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왜 언니라고 불렀는지는 자신도 모르겠었어요. 아, 참 이상한 운명이었어요. 같은 얼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수진이는 그 일을 잊을 수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여자 생각이 났거든요. 기계를 돌리면서도 박스를 나르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야, 수진아. 정신없이 뭐해? 기계 소리 안 들려? 옆에서 일하던 미영이 언니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수진이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즘 왜 이래? 무슨 생각에 그렇게 빠져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궁금증이 꿈틀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장 휴게실에서 동료 언니들이 웅성웅성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휴게실이라고 해봤자 작은 테이블 2개와 전자레인지, 정수기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야, 너희 그 한태그룹 후계자 봤냐? 진짜 우리 수진이랑 똑같더라. 영숙이 언니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아. 나도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 얼굴이 판박이야. 그러게 말이야. 수진이가 화장 진하게 하고 좋은 옷 입으면 저렇게 될 것 같아. 수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니. 그러게. 수진이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재벌가 딸이라니. 세상 참 불공평해. 그 말에 수진이의 마음이 쓰라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수진아, 너도 봤지? 어떻게 생각해? 미영이 언니가 물었어요. 글쎄요. 그냥 닮았나 봐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수진이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끓고 있었어요. 정말 그냥 닮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래도 참 부럽다. 같은 얼굴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영숙이 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한태그룹 본사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요금이 아까웠지만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지하철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강남역까지.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수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여기가 강남이구나. 휘황찬란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반짝이는 고급 승용차들. 정말 다른 세상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3만 원짜리 청바지에 1만 원짜리 티셔츠, 그리고 2년째 신고 있는 운동화. 이곳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한태그룹 본사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은 5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관계자가 아니시면 출입이 어렵습니다. 경비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아, 저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1층 전시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경비원은 친절하게 전시관 방향을 가리켜 주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전시관에는 한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전시회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태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룹 회장님의 젊은 시절 모습부터 시작해서
사업 확장 과정, 그리고 최근의 서진이 사진까지 정말 대단한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참 대단하네. 이런 큰 회사를 만들다니. 수진이는 감탄하며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서진이의 사진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의 모습들이 시간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유치원 시절의 귀여운 모습, 초등학교 때 피아노 발표회 사진, 중학교 때 해외 캠프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그리고 대학교 유학 시절의 모습들. 정말 완벽한 인생 같았습니다. 어릴 때도 참 예쁘게 생겼네. 그리고 정말 나랑 똑같아. 수진이는 서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진 양이 오신다.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됐어요. 어디서 오세요? 저쪽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마중 나가야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에 우아한 걸음걸이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하며 길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 양. 오늘 컨퍼런스 준비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이는 그런 대접을 당연하게 받으며 자연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수진이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단 3초였지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는 걸음을 멈추고 수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눈을 크게 뜬 채로 말이에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거울보다도 더 생생했어요.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서진이가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물으려 했을 때 수진이는 이미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거든요. 마치 금지된 곳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진 양,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하얘 보이는데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컨퍼런스장으로 가죠. 하지만 서진이의 마음은 이미 어수선해져 있었어요. 방금 본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자신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 그날 이후로 서진이도 수진이도 서로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얼굴을 한 또 다른 자신을 본 충격이 너무나 컸거든요. 서진이는 며칠 동안 그 여자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200평 넓은 집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의 대형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서진이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 여자의 눈빛, 표정, 그리고 당황해하며 도망가던 모습까지.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였지? 왜 나랑 그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서진이는 침실로 올라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그날 본 그 여자의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너무 똑같아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진이는 사립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이름, 나이, 사는 곳, 직업. 모든 걸 알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탐정은 서진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듣고 서진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름은 수진이고 나이는 28살입니다. 성북구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수진. 이름도 비슷하네. 서진이는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불러봤어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서진이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28살. 나랑 동갑이네. 그런데 플라스틱 공장이라니. 서진이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그런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서진이는 용기를 내어 그 공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성북구 그 작은 공장 앞에 서 있으니 서진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어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 기계 소음, 그리고 주변의 낡은 건물들. 평소 입던 명품 옷 대신 최대한 수수한 옷을 입고 왔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여기서 본 적이 없는데? 옷 보니까 돈 많이 있어 보이네. 뭐하러 왔지? 혹시 공장 사장님 딸인가? 공장 근처 사람들이 서진이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서진이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공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하루 종일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친 표정, 더러워진 작업복, 무거운 발걸음. 서진이는 긴장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언니는 어디에 있을까? 서진이는 왜인지 모르게 그 여자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자신도 이상했지만 그렇게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6시가 가까워질 무렵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작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 작업복 대신 연두빛이 도는 갈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놓았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온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한 탓인지 어깨가 조금 구부정했고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이 서진이와 똑같았어요. 정말 똑같다. 서진이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서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수진 씨 맞으시죠?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서진이를 바라봤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랑 이렇게 똑같이 생기셨나요? 도대체 누구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퇴근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똑같이 생겼네. 쌍둥이야? 아니면 자매야? 신기하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서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혹시 조용한 곳에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멀리는 못 가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수진이는 평생 이런 고급 카페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압도됐어요. 메뉴판을 보니 커피 한 잔이 자신의 하루 용돈보다 비쌌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에 5,000원? 이렇게 비싸? 수진이는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서진이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아, 그냥 아무거나. 가장 싼 거로요. 수진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따뜻한 카페라떼 2잔 주세요.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주세요. 서진이는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어요. 수진이는 그 가격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15,000원. 이 돈이면 제 하루 밥값인데.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답니다. 똑같은 얼굴을 한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서진이는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수진이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가 관련이 있는 사이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관련이라니요? 저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요. 수진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똑같은 얼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인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서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신기하네요. 똑같은 얼굴인데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다니.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한 벌이 제 몇 달 월급과 맞먹을 것 같은데요. 서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목 안으로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구경하러 오신 건가요? 수진이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카페라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서진이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글쎄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셋씩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수진이는 차갑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신과 이렇게 똑같은지. 하지만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신기하긴 하죠. 하지만 그뿐이에요. 수진이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잠깐만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진이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왜요? 이미 확인하셨잖아요. 저랑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걸. 그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바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과 저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서진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그럼 혹시 연락처라도 필요 없어요.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하며 카페를 나갔어요. 서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만남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얼굴을 한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는 다시 수진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사는 작은 원룸 앞이었어요. 손에는 고급 호텔에서 주문한 따뜻한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탐정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성북구 한 골목 깊숙한 곳으로 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니 점점 주변 환경이 초라해졌습니다. 낡은 연립주택들과 원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수진이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좁은 공간에 낡은 철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택배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습기 때문인지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서진이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살고 계셨구나. 서진이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신은 200평이 넘는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똑같은 얼굴을 한 이 사람은 이런 좁은 곳에서 혼자 살아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문을 두드렸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서진이에요. 도시락 가져왔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진이는 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때로는 과일도 함께 놓고 때로는 따뜻한 차도 함께 두고 갔습니다. 꼭 드세요.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요. 서진이는 문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는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진이가 드디어 문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왜 자꾸 오세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요? 글쎄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셋씩 있다고 하잖아요. 수진이는 차갑게 대답했지만 서진이를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안으로 들어간 서진이는 말을 잃었어요. 3평 남짓한 공간에는 접이식 침대 겸 책상, 작은 냉장고, 그리고 옷 몇 벌이 걸린 행거가 전부였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도 너무 작아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정도였어요. 이게 제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어때요? 당신이 살아온 곳과 많이 다르죠? 서진이는 그 좁은 공간을 둘러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살아온 200평 넘는 집과 비교하니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수진이는 접이식 의자 2개를 펼쳐놓고 앉으라고 했어요. 서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듣기 싫어요. 당신 사정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는 서진이의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 주유소, 식당, 포장마차.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대학도 못 갔고요. 서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수술비만 1,0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학교 끝나자마자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새벽까지 일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는 돈을 벌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식당에서 서빙도 했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했어요.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학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마저 암에 걸리셨어요. 항암 치료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었어요.
저는 대학은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28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게 했어요. 만약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면, 더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갔다면,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는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진이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똑같은 얼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서진이를 바라봤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이제는 대기업 후계자라고요? 정말 공평한 세상이네요. 서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당신이 쓰고 있는 그 시계 하나만 해도 제 1년 월급이에요. 그 가방은 제 2년 월급이고요. 서진이는 자신의 손목 시계와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수진이에게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줄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럼 지금 알았으니까 뭐 어쩌시려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가요? 수진이는 서진이에게서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더 잘 알 것 같아서요. 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은 당신 세상에서 사시고 저는 제 세상에서 살 테니까요. 하지만 서진이는 그냥 갈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많지는 않지만 봉투 안에는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그 돈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걸로 뭐 하자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미안해서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수진이는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서진이가 나간 후에도 수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가 놓고 간 돈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뭘 원하는 거지?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너무나 달랐어요. 서진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수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 서진이는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가죽으로 재본된 고급 앨범에는 어릴 때부터의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사진 속에는 늘 혼자만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형제자매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거든요. 생일 파티 사진, 여행 사진, 졸업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서진이는 혼자였습니다. 왜 나는 혼자뿐이지? 다른 친구들은 모두 형제자매가 있는데. 서진이는 문득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 누군가가 자장가를 불러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셨고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잠들어라 꿈나라로. 서진이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불러줬던 노래인데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또 어릴 때 혼자 놀면서 언니야, 언니야라고 중얼거렸던 기억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상상 속 친구겠지라고 하셨어요. 언니, 나에게 언니가 있었나? 서진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오늘 본 수진이가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속 의문이 점점 커져가자 서진이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비밀리에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서진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유전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은 서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8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나는 도대체 누구야? 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집에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그냥 뵙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서진이는 부모님이 계신 거실로 내려갔어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의 서진이를 보고 부모님도 불안해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정말 당신들의 딸인가요? 서진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며 말했어요. 한태그룹 회장 부부는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로 말없이 바라보더니 결국 부모님은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사실은 말이다. 너는 우리가 입양한 아이란다. 입양이라고요? 서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답니다. 그래. 그리고 원래는 일란성 쌍둥이였어. 하지만 태어난 집이 너무 가난해서 둘 다 키울 수 없었던 거야. 쌍둥이라고요? 그럼 제 쌍둥이는 어디에 있어요? 서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도 정확히는 모른다. 입양기관에서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거든.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만 입양하신 거예요? 둘 다 데려올 수는 없었나요?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 입양기관에서도 하나씩 보내는 게 아이들에게 더 좋다고 했고, 서진이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제 쌍둥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혼자 남겨진 거예요? 서진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아이를 찾으면 안 된다. 우리 가족에게 해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서진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자신의 쌍둥이 언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수진 언니가 정말 제 쌍둥이였던 건가요?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만났다는 거야? 서진이는 수진이를 만난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답니다. 절대 안 된다. 그 아이를 만나면 안 돼. 내 입양 사실이 알려지면 한태그룹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건 회사 일이잖아요. 제가 언니를 찾는 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야. 너는 한태그룹의 후계자야. 내 모든 행동이 회사에 영향을 준다고. 서진이는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년 동안 혼자 고생했다면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 순간 서진이는 온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지러워요. 속이 안 좋아요. 서진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서진이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간 질환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간경화 초기 단계이고
이 상태로는 이식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식이라고요? 회장 부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혈액형이 맞아야 하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통과해야 하고요. 운이 좋으면 몇 개월 안에 찾을 수도 있지만 길게는 1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가족 중에 기증 의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길어야 6개월. 그것도 최선의 경우입니다. 서진이는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운명인 걸까요? 언니를 찾았는데 이제 언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라면 조직 적합성이 완벽할 텐데. 하지만 어떻게 언니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오해할 거예요. 간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서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는 용기를 내어 수진이에게 연락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라 다시 그 원룸 앞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서진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누래졌어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이의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저녁 무렵이라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서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수진이가 먼저 물었어요. 미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아픈 것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네. 간 질환이 있대요.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식이라고요? 그럼 정말 심각한 거네요. 수진이는 놀라며 말했어요. 서진이는 깊은 숨을 쉬고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입양아예요. 그리고 원래는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저만 입양을 갔고 언니는. 서진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하면서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거든요. 잠깐, 입양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친부모가 아닌 다른 집에서 자란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한태그룹 회장님 딸로 입양되어서 자랐어요. 수진이는 점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쌍둥이라는 뜻인가요? 네, 저의 언니세요. 서진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결국 제 것이 필요하시군요. 제 얼굴로 살다가 이제는 제 간까지요.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병이 있는 줄도 몰랐고 언니를 찾은 것도 우연이었어요. 우연이라고요? 그럼 정말 우연히 저를 찾았는데 마침 간이 필요해서 다행이네요. 수진이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시려고요? 간을 달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요. 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걸 보니 제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서진이의 눈물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는다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수진이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미워하고 있었는데 서진이가 죽는다는 말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 제가 죽으면 언니가 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해결책이 아니에요. 수진이는 서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쌍둥이라는 게 믿어져요?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언니를 보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 뭔가 빠져 있다고 느꼈던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늘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언니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네요.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그럼 이제 바꿔서 살아볼까요? 수진이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분명히 미워해야 하는데 서진이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고민했어요. 정말 서진이가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라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혼자서 동생아, 동생아 하며 놀았던 기억들. 정말 내 동생이 맞나? 수진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서진이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혈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 평생 모르고 살았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거예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수진이는 결정했어요.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간 수술 받을게요. 언니,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도 한태그룹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요. 당연하죠. 언니는 원래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사실 조건 같은 건 그냥 핑계였거든요. 진짜 이유는 제 얼굴을 한 동생을 그냥 죽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언니 마음인가 봐요. 수진이는 한태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진이의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서진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병실에서 만난 서진이는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얼굴이 더욱 누래져 있었어요. 간 질환이 심각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수진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언니가 와주셔서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서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수진이가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워해야 하는데. 서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웠어요. 똑같은 얼굴로 태어났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하지만 당신을 직접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당신도 외로웠구나. 수진이는 서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프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가 정말 언니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이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서진이는 놀라며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언니, 정말 간을 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언니 편하게 말 놓으세요. 그럴까? 알았어. 이제부터 편하게 말 놓을게. 수진이는 서진이에게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어릴 때부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혼자 놀면서도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저도 그랬어요. 늘 외로웠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상한 노래가 기억나. 자장자장. 수진이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잠들어라 꿈나라로. 서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떻게 그 노래를 아세요? 너도 알고 있구나.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 누가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게. 서진이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잠들어라 꿈나라로. 두 사람은 같은 멜로디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혈연이라는 건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쌍둥이 맞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이제야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아. 수진이는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사실은 말이야. 수진이가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조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핑계였어. 진짜 이유는 내 얼굴을 한 너를 그냥 죽게 놔둘 수가 없었어. 그게 언니 마음인가 봐. 서진이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정말 자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이제야 진짜 언니를 만났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수술 당일 두 사람은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서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쌍둥이니까 잘 맞을 거야.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 살아줘. 네. 내 얼굴로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걸로 충분해.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한태그룹 회장 부부와 회사 임원들이 모두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수진이의 동료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 있었어요. 수진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네. 맞아. 정말 착한 아이야. 빨리 수술이 잘 끝났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게 회복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박수도 터져 나왔습니다. 회복실에서 수진이가 먼저 깨어났어요. 옆 침대의 서진이를 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이제야 진짜 언니가 됐네. 서진이도 눈을 떴어요. 언니, 많이 아프세요? 전혀 안 아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수진이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28년간 뭔가 빠져있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정말 사랑해요. 회복 후 약속대로 수진이는 한태그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태그룹 회장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제 옆에 있는 이분은 제 언니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한태그룹의 새로운 동반자입니다. 서진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28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고 해요. 두 분은 정말 똑같이 생기셨네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수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28년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과거에 수진이를 무시했던 공장 사람들이 뉴스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저게 정말 우리 수진이야? 믿어지지 않네.
완전 신데렐라네. 정말 대단하다. 이제 우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겠어.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누가 진짜 언니인지 모두들 알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두 자매는 더욱 단단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수진이는 한태그룹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어요. 28년간 현실에서 부딪히며 살아온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진 이사님, 이번 직원 복지 개선안 정말 좋았어요. 현장을 아시니까 정말 실용적이에요. 직원들이 모두 만족해하고 있어요. 회사 직원들은 수진이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화려한 경력은 없었지만 현장을 아는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언니는 정말 대단해.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해. 서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서진이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두 자매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 그리고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경험을 나누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수진이와 서진이는 나란히 단상에 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입니다. 저는 서진입니다. 저희는 28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 자매입니다. 수진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이의 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저희 재단의 첫 번째 목표는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서진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두 자매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저희도 혹시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이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 두 자매는 함께 수진이가 살았던 그 작은 공장을 찾아갔어요. 그곳 사람들은 수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구나. 뉴스에서 봤는데 믿어지지 않더라. 미영이 언니가 달려와서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는 과거 동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들은 수진이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서진이라고 해요. 서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원래부터 착한 아이였어. 영숙이 언니가 서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공장 사람들에게 소소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고급 과일 바구니와 간식들이었답니다. 이거 받으세요. 작은 마음이에요. 에이, 뭘 이런 걸 다. 받으세요. 저를 지켜봐 주신 분들이니까요.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아, 너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성공해도 이렇게 겸손하고. 반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서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너도 이제 배우면 돼. 우리 함께 좋은 사람이 되어가요. 두 자매는 손을 잡고 공장을 나왔어요. 수진이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두 자매는 함께 수진이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언덕 위 소박한 무덤 앞에 정성스럽게 꽃을 놓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두 딸이 다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이는 무덤 앞에 정중히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수진 언니를 이렇게 훌륭하게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서진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어요. 너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이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꼭 껴안았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의 도움으로 2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가 재단을 찾아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수진이는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28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 기분을 아니까 더욱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서진이도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이는 뿌듯했어요.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언니,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 맞아. 더 많은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몇 달 후 두 자매는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했어요. 나는 언니 얼굴을 가지고 살았어요 라는 제목 어때요? 서진이가 제안했어요. 좋아.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자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재단에도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언니,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져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좋은 일이잖아. 어느 날 저녁 두 자매는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1년 전 처음 마음을 털어놓았던 그 장소였답니다. 언니, 여기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었죠. 맞아. 그때 정말 너를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수진이는 서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너 있어서 내 인생이 완전해졌어. 28년 동안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았어. 저도요. 언니가 있어서 진짜 제가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28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특별한 가족이니까. 영원히? 영원히. 두 자매는 서로 미소를 지으며 약속의 악수를 나누었어요. 집에 도착한 두 자매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언니,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글쎄.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무서울 게 없어. 그래요. 우리 함께니까. 서진아?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래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밤이 깊어가면서 두 자매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28년간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서진이를 만나서. 서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뭔가 빠져 있다고 느꼈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자매는 같은 시간에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자매는 함께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너도. 우리 함께니까 매일이 좋은 날이야. 한태그룹 빌딩에 들어서는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며 직원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자매였으니까요. 저 두 분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저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수진이와 서진이는 오늘도 함께 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같은 얼굴을 한두 사람이 드디어 같은 곳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너는? 저도 정말 행복해요. 언니가 있어서요. 두 자매는 따뜻하게 웃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자매, 같은 하늘 아래 마침내 함께하게 된 진짜 가족이었어요. 1년 후 두 자매의 재단은 벌써 100여 가족의 재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어요. 언니,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그러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어. 하지만 정말 보람 있었어요. 두 자매는 재단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활동 사진들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운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당연하지. 가족이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때 재단 직원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이사님들, 오늘도 새로운 가족 찾기 의뢰가 들어왔어요. 정말요? 어떤 경우인가요? 30년 전에 헤어진 자매분들이세요. 저희와 비슷한 경우예요. 수진이와 서진이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꼭 도와드려야겠네요. 그럼요. 우리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지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답니다. 혈연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28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서로를 알아보고 마음을 열게 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가 서진이를 용서하고 진짜 언니가 되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답니다. 분명히 미워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사랑으로 감싸 안는 언니의 마음이 정말 대단했어요. 서진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언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처럼 따뜻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해 주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